해주시고 이어지는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증시 반등하자 빚투덕 꿈틀 고금리의 개미들 베팅. 개미들이란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개인 투자자들 베팅 들어온다 이런 거거든요. 증시가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정프로? 저점 대비? 올해 저점 대비해서 전체 지수가 지수 코스피 한 18% 정도? 아니 1월 2일 날 장중에 저점이었는데 1월 2일이 저점이었어요. 1월 2일 날 올해 들어서 올해 2180포인트였거든요. 네네네. 장중에. 네. 그거 기준으로 하면 27일 종가가 2484니까 13.8% 늘었어요. 올해 이제 영업일수로 20일이 채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굉장히 단기간에는 이 정도면 단기 랠리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빠진 날을 별로 기억하기 힘들죠. 그죠? 연초에 조금 빠지고. 근데 이렇게 오르는 국면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팝니다. 그죠? 그런데 신용은 늘어요. 아직 대출 받으셨다는 분이 연초부터 계시네. 계속 판 게 개인 투자자고 계속 산 게 외국인 투자자라고 우리가 거의 매일 얘기를 했잖아요. 수급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은 는단 말이에요. 신용이 얼마냐? 작년 8월 말에 24조 9,200억이었는데 이게 최고치였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24조 9천억이었는데 1월 26일 기준으로 16조니까 한 8조 9조 가까이 줄었죠. 그런데 이게 1월 초에 15조 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는다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저렇게 되죠. 바닥을 찍죠. 15조 8천. 그러니까 살짝 는 거라서 뭐 저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신용 거래를 하려면 이자를 내셔야 되죠. 그 그렇죠.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많이 올랐을 건데. 10대 증권사의 신용 융자 이자율 보여주세요. 10%도 있어요. 저는 저 신용공여융자 좀 금리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10대 증권사거든요. 저게 10대 증권사라면 대부분 크레딧에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증권사들이에요. 10.1%가 있어요. 제일 낮은 데가 8.9. 대부분 9%인데 물론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우리도 자금 조달하기 힘들거든요. 평상시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레고랜드부터 이어져서 흥국생명 쭉 이어지면서 사실 증권회사 유동성 그리고 증권회사 중소형사 중에 몇 개는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ELD 같은 거 자기 신용으로 10%대 조달한 데들도 있고 해요. 근데 상당히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1%가 있다는 거죠. 삼성증권. 네. 근데 저걸 받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하는 게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도 모 방송사에서 뭐 강연이 있어서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주식 투자라는 게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언제는 막 주식에 열광하다가 언제는 완 주식 난 인연 없다고 떠나고 그러지 말고 비중 조절하시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주식을 하기 유리한 시점이 있고 불리한 시점이 있는데 적어도 저 이자율이라는 측면에서 보셔라. 왜냐하면 제가 92년도에 처음 입사했을 때 말씀드리잖아요. 재정저축 금리가 15% 정도 됐다. 물론 이제 보너스 금리가 거의 들어가서 그러면 예금리가 14, 15%였으면 대출 금리 얼마였을까요? 18%. 그래서 제가 18%의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것 같더라고 내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보 투자자였는데 18%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18% 연간 수익이 나면 똔똔 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한 달 이상 안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연간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 10%대 금리를 지불하고도 얼마나 투자 수익에 자신이 있으시면 신용을 쓰시냐 이거죠.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잘 써가지고 단기에 수익을 내고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저 정도의 장세냐 10%의 금리를 지불하고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 물론 이제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게 뭐
김프로 얘기대로 365일 동안 빌리는 것도 아니고 살짝 들어가다 살짝 나오는데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또 신용 투자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몇몇 선배님들도 자산 규모가 뭐 몇백억씩 되는 분들도 신용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형님 왜 그렇게 무리를 해요? 그랬더니 야 주식은 원래 신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뭐 투자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장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 3프로 TV에도 비교적 좋은 시황관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저 또한 작년 말에 3프로 상담소를 이제 중단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나서야 될 때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과연 투자의 원천이 되는 이 자금의 성격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국면에서 9%대 10%대 금리를 지불하고도 내가 초과 수익을 내고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세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나름이다. 더불어서 정프로와 이제 권프로가 지적했지만 신용융자 금리는 너무 높아요. 평상시에도 6, 7% 하잖아요. 예. 그 저금리 초저금리 상태에서 6, 7%씩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담보도 다 반대 매매할 거면서. 아니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을 LTV 그렇게 해가지고 샀는데도 최고로 안전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금리가 왜 저렇게 높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왜냐하면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의 대출 금리라든지 또 뭐 은행권에 돈이 몰리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도 하고 하는데 대형 증권회사의 신용 그러면 이럴 수는 있죠. 그나마도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요. 왜 이렇게 신용 융자를 줄이냐 뭐 안 주냐 뭐 왜냐하면 저기 자기 자본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 금리 구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고 또 굳이 저렇게 10% 넘는 금리를 주고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식에 관련된 컨텐츠 이렇게 많이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다시 B2 영끌 이런 얘기들이 다시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면 어쩌면 그때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때 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신용융자가 많이 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금리를 감안했을 때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썰물처럼 나가고 있는 국면에서 신용은 늘고 있다라는 측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체감적으로 만났었던 분들을 통해서 저 통계치를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 처음 주식 투자하시면서 조금 작년에 많이 물린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서 반등하는 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좀 고통을 겪으시다가 원금만 되면 무조건 팔아야지 하고서 지금 매물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층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층에는 야 이제 좀 저점 뚫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베팅해야 돼. 이런 분들도 또 꽤 계시거든요. 아니, 그 베팅은 해도 되죠. 네. 그런데 이게 그 부채라는 게 우리는 자고 있을 때도 계속 이자는 쌓이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설 명절 전에 신용을 쓰신 분들은 우리 설 명절 기간에도 연간 10%의 이자를 계속 물고 계시는 거예요. 미랄로. 네, 보이지 않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가 굉장히 급해지죠. 그러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를 저 융자금을 갚는데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금리 관련해서 제가 취재했던 내용 중에는 신용융자 금리 내주면 B2 늘어난다. 아니 그거는 증권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올 초에 조금 B2가 좀 늘긴 늘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 신용 조절해 가시면서 투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삼 그리고
미스터 마켓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네, 바로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수 뭐 하신 말씀? 아니요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네, 권수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